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예고를 해드렸던 그 서동요 관련된 영상인데요. 중심이 되는 주제는 선화공주가 과연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보단 여러가지 관련된 그 설과 근거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가지 근거를 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찍은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선화공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재조명이 된 시점은 2009년 1월입니다. 이 서동설화에 나오는 이 미륵사지, 그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유일한 문화재인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발견된 바로 금제사리 봉안기가 그 또다시 선화공주를 역사 속으로 끌어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미륵사지 서탑이 굉장히 많이 휘어지고 부셔지고 훼손된 그게 많아서 해체 복원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2009년 1월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위에서부터 해체를 하는 과정에 맨 아래 기단 바로 위쪽에 있던 중앙부를 지탱해주는 심주석, 이 심주석에 위에 있는 돌을 올리는 순간 가로 세로 25cm의 하나의 사리공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리를 봉안해두는 금제사리호와 사리를 봉안하는 기록이 관련 기록이 쓰여져 있는, 여기서 화면에 보이시는 금제사리 봉안기가 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 금제사리 봉안기 안에는 부처를 칭송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미륵사지의 창건 내력에 대해서 어떤 누구누구가 도와줬고 누구누구가 공양을 하였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또 창건 연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완성하는 연대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금제사리 봉안기로 인해 이 미륵사는 639년 1월 29일, 즉 무왕 40년에 건립이 완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금제사리 봉안기 안에는 모두가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네 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백제왕후. 이 서동설화에 대해서 대부분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서동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로 알려져 있는 선화공주가 굉장히 미색이 뛰어난,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자 서동, 맞동으로도 표현되는 이 서동은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 이 서동요의 내용을 경주 시내 저작거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본인이 캐던 그 말을 나눠주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다니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동요의 내용을 한번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동 도련님을 밤마다 무엇을 안고 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해석하자면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경주 시내에 이 서동이 퍼뜨리게 하였고, 이것이 돌고 돌다 신라 왕실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진평왕에게는 이 선화공주를 포함한 3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왕이 되는 우리가 잘 아는 선덕여왕, 그 다음에 둘째 천명공주, 셋째 선화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선화공주에게는 당시에는 남편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굉장히 낯뜨거운 내용의 노래가 퍼지게 되자 신하들은 이 선화공주를 유배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진평왕은 그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신의 딸이었던 선화공주를 유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는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유배를 떠나던 도중에 서동이 나타나 선화공주에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둘이 정을 통하면서
백제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화공주가 금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이 서동, 즉 무왕이 이거와 똑같이 생긴 것이 본인이 말을 캐둔 곳에 흙처럼 쌓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는 그것을 신라 왕실에 보내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흙처럼 쌓여있던 이 금을 이 사자사에 있었던 지명법사를 통해 신라와 하룻밤 사이에 보내게 되고, 그것에 감명을 받은 신라 황실이 허락을 하게 되면서 백제 무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진평왕이 어느 정도 힘을 보탰고, 그러면서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한 뒤에 익산에 한 연못지를 거닐다가 그 연못에서 미륵 3존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본 선화공주는 이곳에 미륵사를 창건할 것을 무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그 신라 진평왕은 기술자까지 보내주면서 미륵사를 창건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서동설화의 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선화공주는 미륵사의 창건 주체로 나올 뿐만이 아니라 무왕에게 미륵사 창건을 처음 건의했던 여인으로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주심석, 심주석을 열고 그 사리공 안에 있던 금제사리 봉안기에 나오는 백제왕후 그 뒤에 선화공주가 나올 것으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심장이 약간 두근두근 거렸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화공주의 실체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요. 뭐 찬성하시는 분들은 서동유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서동유의 이야기 자체가 설화적인 측면이 많다 해도 백제 무왕이 실존 인물인 이상 선화공주도 실존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화공주의 실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서동설화에만 나오는 그 선화공주가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타 다른 기록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존했던 인물로 보기 힘들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다시 이 금제살인봉안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 보면, 여기 아까 띄워져 있었던 이 금제살인봉안기는 백제왕후로 사택적덕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택시는 백제 사비 시기에 굉장히 권세가 셌던 그 귀족 가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택적덕녀, 즉 사택적덕의 딸, 즉 백제왕후로 선화공주가 아닌 사택왕후가 바로 이 금제사리봉안기 안에 기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화공주는 원래 실존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 왕이 되고 이런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선화공주를 백제 무왕이 버렸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서동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파헤쳐 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선화공주가 실존했던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서동설화의 이야기를 한번 쭉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동유를 퍼뜨리고 나서 유백길에 떠나게 된 선화공주는 유백길에 서동을 만나게 되고, 서동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살던 곳에 이것이 흙처럼 쌓여 있다. 이 서동, 즉 무왕의 본거지로는 익산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미륵사지와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근데 익산 바로 옆에 있는 이 김제시에는 현재도 사금, 그러니까 흙처럼 생긴 금이 예전만큼 많이는 아니지만 채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 서동설화 이야기에 나오는 내가 살던 곳에 금이 흙처럼 쌓여 있다라고 한 것은 실제 뭐 큰 금덩어리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흙과 같은 금, 사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서동서나 기록에 나오는 이 사자사, 그러니까 지명법사가 있었던 이 사자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자사 그 서동유에 나오는 사자사의 그 한자와 똑같은 그것이 쓰여져 있는 기와가 발견이 됩니다. 즉 사자사 와당이 발견이 된 것인데요. 이 사자사는 이 발굴과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그 고려시대까지 실존했었던 절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에 미륵 3존이 나오게 되고 하룻밤 사이에 지명법사의 그 신통력으로 인해 이 연못을 흙으로 메꾸고 미륵사를 창건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미륵사지를 처음 발굴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륵사지의 아래층 흙이 굉장히 물이 많고 갈대가 섞여 있는 뻘흙층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뻘흙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인즉 이 미륵사지가 물이 있었던 지형에 흙으로 덮어서 절을 창건했다라는, 그러니까 즉 연못에 흙을 덮어서 미륵사를 창건했다라고 하는 이 삼국유사 서동설화의 이야기도 실제 이 미륵사지 밑에 토층이 물이 많은 이 갈대가 많은 뻘흙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실제였을 가능성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의 내용만 봐서는 그 삼국유사 서동설화가 설화적인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약에 선화공주가 실제 인물이라면 삼국유사 외의 기록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로서 알려져 있는 이 삼국사기에는 선화공주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의 서술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왕과 관련된 부모를 제외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 왕의 가계를 제외하고는 인물이 가계로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여왕이 진평왕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진평왕 속의 기록이 아니라 선덕여왕의 기록에 진평왕의 딸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즉 왕의 부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진평왕의 둘째 딸로 알려져 있는 천명공주의 실체 역시 진평왕의 기록이 아닌 그 천명공주의 아들이죠. 그 김춘추가 태종무열왕으로 왕위에 오를 때 그때 태종무열왕의 그 부모 관련된 기록에 어머니는 어머니는 천명공주이고 진평왕의 딸이다 라고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천명공주의 실체 역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천명공주에 대한 기록은 역시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 선화공주가 낳은 아들이나 이런 직계손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해도 이 삼국사기의 서술 특징상 그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화공주가 실존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분들에게 또 하나의 약간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발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익산에 지금 존재하는 익산 쌍능에 대한 발굴입니다. 이 익산 쌍능에는 20세에서 40세 사이로 추정이 되는 여성의 치아가 그 유골로서, 그러니까 치아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치아의 발견으로 여성의 정확한 이 나이는 알 수 없지만 20살에서 40 사이, 20에서 40 사이이다 라는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익산 쌍능에는 신라 계열의 토기도 함께
출토가 되었습니다. 즉 20에서 40 사이의 여성이 이 익산 쌍릉에 묻히게 되었고, 신라 계열의 토기가 같이 등장을 한 이 두 가지 근거를 보고, 또 익산 지역의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창건해달라고 무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익산 쌍릉의 주인공인 여자는 선화공주일 것이다 라고, 역시 이 치아와 같이 등장하게 된 신라 계열의 토기로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되는,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실존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왕이 굉장히 신라 쪽이랑 전투를 많이 해요. 큰 전투만 해도 12번 이상 치르게 되고, 즉 만약에 선화공주가 무왕의 부인이었다면 어떻게 신라와 이렇게 많은 전투, 쪽도 큰 전투만 12번을 치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도 선화공주가 실존하지 않았고 무왕의 부인이 아닐 수 있다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이 익산 쌍릉의 발굴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시곤 하는데요. 익산 쌍릉에 발견된 여성의 치아가 굉장히 나이가 많지 않은 20에서 40 사이의 여성의 치아이고, 신라 계열의 토기. 그래서 만약 이것이 선화공주가 맞다면 백제 무왕은 즉위 1년부터 즉위 10년까지는 신라와의 전투 기록이 삼국사기나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즉 선화공주의 실체를 주장하는, 믿는 사람들의 근거로는 이 백제 무왕이 신라와의 전투 기록이 없던 즉위 1년부터 즉위 10년 사이에는 선화공주가 생존해 있었고, 그 사이 어느 시점에 선화공주가 죽게 되자 익산 쌍릉에 먼저 묻히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신라와 굉장히 큰 전투를 벌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무왕이 실제로 즉위 1년부터 즉위 10년까지는 신라와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하죠. 선화공주가 실제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굉장히 팽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연 어떤 기록을 믿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기록을 통해 선화공주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의 주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 자체가 여러가지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의 여러가지 기록과 근거를 알려드리고, 그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얘기할 근거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역사TV는 일본 서기의 내용 자체를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 편년상의 문제와 기록상의 여러가지 오류에 대한 것이 많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서기에 대한 내용을 크게 신뢰하진 않지만, 이 선화공주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본 서기의 이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 서기 기록에 보면 이 백제 의자왕이 국주모가 죽자, 여기서 한마디로 국주,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은 왕을 뜻하겠죠. 국주모가 죽자 국주모의 그 친족이었던 교기왕자와 그 국주모 여동생과 여동생의 딸 4명을 섬으로 유배 보냈다. 즉 그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섬으로 유배 보냈다라고 일본 서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화공주가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의자왕이 장남이 맞다면 이 어머니가 선화공주일 것인데, 이 선화공주는
그 신라에서 홀몸으로 유배 가던 도중에 무왕과 함께 왔기 때문에 백제에 선화공주의 여동생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일본 서기에 나오는 국주모가 죽자 국주모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딸을 유배 보냈다는 기록을 보면 이 여기서 말하는 위장의 국주모는 선화공주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화공주의 실체는 또 한 번 부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선화공주를 긍정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기록을 다르게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이 기록 자체에 의자왕이 국주모가 죽자마자 교기 왕자를 비롯하여 국주모의 여동생과 여동생의 딸을 성으로 유배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당시 국주모가 의자왕의 친모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주모는 이 금제사리 봉안기에 나오는 사택왕후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인즉 백제 의자왕이 친모가 그 만약에 선화공주라면 사택왕후,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택시 가문은 하나 얘기를 하자면 사택 지적 비분의 발견으로 인해 옥으로 보탑을 짓고 금치를 하는 사찰을 스스로 건립할 정도로 굉장히 재력가이고 세력이 있었던 가문입니다. 만약에 이 백제무왕의 만약이 아니죠. 사실로 밝혀진 이 백제무왕의 왕후가 사택왕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의자왕이 이 사택왕후로 추정되는 국주모가 죽자마자 국주모의 측근 세력을 유배 보내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거에 대한 복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선화공주의 실체와 관련돼서는 기록의 해석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양분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존재했다 혹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한 20한 3, 4분 정도의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이 선화공주 얘기는 굉장히 서동요라는 이야기를 저도 이 중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처음 접하게 되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선화공주가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크게 정설로서 완벽하게 정리되거나 정리될 수는 없는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봤던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했던 이 선화공주 얘기의 그 이야기는 제가 생각한 새로운 컨텐츠로 이 역사프레소 속 한국사 속의 불멸의 러브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와 관련된 이야기로 영상을 한번 찍을 예정인데요. 다음에 더 중요하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왕으로서 그 고려의 왕으로서 원을 배척하는 개혁을 펼쳤던 공민왕과 본인의 아버지가 이 원황실의 인질이 되었음에도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줬던 노국대장 공주,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행했던 개혁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유익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유익하지 않았다 해도 다음엔 유익한 게 나오겠지 라는 기대를 통해서도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을 매번 받아보시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의 그 선화공주는 과연 실제로 존재했을까
대한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